Welcome to Bulgaria. 오늘은 프로젝트 사진 촬영 장비 확인을 위해 카메라샵과 주스크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고, 늦은 오후에는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셨던 에스님을 만나기로 했다. 이른 아침, 매니저 비키와 사진 촬영을 위한 렌탈 스튜디오를 방문했지만 카드 결제 불가로 인해서 묵고 있는 민박집 거실에 촬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의 프로젝트 담당자와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후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전에 한국 시간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간단하게 브런치를 해결했다. 무더운 여름인 소피아의 날씨도 한국 못지않게 더워서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물라도스트라는 소피아의 홍대 같은 곳에 미리 알아봐둔 카메라샵과 주스크를 찾을 예정이다. 물라도스트는 서울의 홍대 같은 느낌의 동네라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홍대는 범위가 넓고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다.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바, 클럽 역시 많은데 예술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해서 개성과 감각을 중시하는 20, 30대가 많이 찾는 곳이다. 카메라샵보다 멀리 가야 하는 주스크는 어제 방문했던 곳이기도 해서 가는 길이나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았다. 이동거리가 꽤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도를 확인해보니 대략 4km 정도라서 20분 내로 도착 가능할 듯 하다. 가는 길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갈 예정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하다. 집 주변을 벗어나니 큰 건물들과 함께 그래피티가 많이 보인다. 유럽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피티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개인적 의견이지만 동양에서는 여백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유러피언들은 비어있는 공간에 낙서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하다. 타투 역시도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 그래피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물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기장에서나 볼 법한 조명시설들이 보인다. 테니스 코트장이다. 바로 옆 소피아 아레나를 지난다. 불가리아에 온 뒤로 보게 된 가장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다. 스포츠, 공연, 행사 등을 하는 실내 체육관이다. 물론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이곳은 도로가 넓고 여러 경기장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종합 스포츠 단지인 듯하다. 가는 곳마다 처음이다 보니 온통 새로운 것들로 한가득이다. 패션 갤러리? 옷을 파는 곳 같아 보이는데 창문에 그려진 패션 일러스트가 인상적이다. 폐타이어들을 활용해서 충돌 방지벽을 만들고 모의 주행 도로가 있는 걸 보니 운전면허 시험장인 듯하다. 한참을 달리던 중 경사진 오르막길을 차와 같이 달릴 수 없어서 인도로 이동 중이었는데 옆에서 운행 중이던 저장버스가 멈춰선다. 버스 문이 열렸다. 몇몇의 승객들이 앞에 멈춰 있던 승용차에게로 달려간다. 아마도 엔진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다들 상체를 숙이고 힘껏 밀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3명의 여성과 성인 남성 2명이었다. 짧은 상황이었지만 여성의 비율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웠다. 물라도스트에 도착했다. 거리 풍경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보다는 샵과 레스토랑들이 많이 보이고 거리가 좀 더 깔끔하고 활기가 있는 듯해 보인다. 하지만 들었던 것처럼 홍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미리 확인해둔 카메라샵을 찾았다. 스토어 바로 앞 인도에 이렇게 자전거 주차하는 곳이 있다. 촬영 장비와 필요한 물품들은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고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했다. 주문을 했는데 혹시나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하다거나 재입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나는 현지인도 아니거니와 프로젝트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방문을 해야 했다. 무엇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변수라는 것은 항상 발생한다. 하지만 단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험치는 나에게는 또 다른 재산이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수습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절약이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데드라인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나 좌절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에서의 또 하나의 이케아, 주스크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한다. 주스크에 도착했다. 매장 앞 주차장은 엄청나게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데 아마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지상 주차장은 나의 홈타운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는 서울 시내에서는 보지 못했다.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매장이 있어서 목도 마르고 구경도 할 겸 마트와 1유로 스토어도 구경해본다. 마트에서는 오직 생수 하나만 구입했다. 예전에 한국의 천원샵과 매우 비슷한 곳이다. 현재는 전국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다이소가 있어서 천원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럽에서 다이소와 같은 곳을 찾을 때는 1유로 스토어를 찾으면 된다. 나에게 꼭 필요한 블라인드를 구입하기 위해 사이즈와 가격, 재질을 확인 후 구입했고 당시 구입한 암막 커튼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키 185cm인 나인데 목까지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150cm의 블라인드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된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블라인드의 길이가 길다 보니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야만 했다. 약간의 부담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블라인드 무게가 무겁지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S님과의 미팅을 위해 구입한 블라인드와 커튼을 내려놓고 시내로 이동해야 했다. 세레디카역과 NDK 사이 비토샤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S님이 포근한 인상의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했다. 시어머니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내가 불가리아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자랑하셨다. 우리는 1인 1메뉴와 함께 샐러드를 주문했는데 나는 불가리아에서의 음식 경험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서 무난할 것 같은 파스타를 주문했다. S님께서는 라자냐를 맛보라며 직접 덜어주셨다. 비토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소피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의 명동과 같은 거리로 시내를 올 때마다 거의 지나게 되는 길이다.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레스토랑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그 길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비디오를 촬영했는데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니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한다. 중년의 기타리스트 아저씨를 한참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마이클 잭슨 음악이 흘러나온다. 한참 동안 마이클 잭슨의 빙의된 소년의 퍼포먼스를 끝날 때까지 바라보았다.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리아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지는 않았다. 프로젝트의 이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긴 하루가 끝나간다.